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 속의 백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나라현에 나라시라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 한국어로 우리나라 그런 뜻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 이 나라라고 있습니다. 나라. 이것을 우리말로 읽을 때는 나량 또는 내량으로 읽습니다. 어찌나, 어찌 내자입니다. 그 이제 일본 말로 할 때는 나라. 바로 금년은 일본이 나라 땅에다가 왕도를 삼은 지 1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300년. 바로 그 나라. 나라라는 것은 일본의 그 학자가 요시다 도고 박사가 1900년에 밝힌 문헌입니다. 상고시대의 이 지역을 점거하고 산 한지 출신, 한국 출신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다 라고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 그게 한국어로 나라. 그런가 하면 요시다 도고 박사라고 하는 요시다 도고 교수 1930년에 역시 같은 이분은 일본 고사전입니다. 고사전에서 나라를 한어, 나라, 한글로 이렇게 나라라고 썼습니다. 책에다가. 그 나라라는 건 한국어의 국가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살던 사람이 지은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분뿐이 아닙니다. 뭐 여러 일본 언어학자들이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어다요, 나라. 이것은 대언해라고 하는 일본의 1933년에 나왔던 일본의 큰 그 일본어 사전 오츠키 후미히코 교수가 썼던 책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제가 좀 확대를 한 겁니다만 이와 같이 일본 땅 나라는 한국어의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터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천도한 지 1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경, 할 때 평성경이라고 썼습니다. 나라경. 오늘날은요, 이걸 헤이조교라고 읽어요. 헤이조교.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나라로 읽었다는 건 역시 저 언어학자들의 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이 나라경이라는 말이 헤이조교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나라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나 이 나라 똑같습니다. 이두식이죠,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이두를 망요가나라고, 망요가나, 만엽가나. 물론 왕인이 아직기랑 이분들이 5세기, 6세기에 걸쳐 시작한 겁니다. 만엽가나라고 합니다. 만엽가나. 일제하에 1930년대에 경성제국대학, 서울의 경성제국대학에 와있던 조선어학 교수, 오구라 신페이 교수는 그랬습니다. 한국의 그 향가 연구라는 큰 책을 냅니다. 그리고 향가를 쭉 얘기하면서 일본의 만엽가나는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한 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 글을 보면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는 씁니다. 많이 쓰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요소 대목에 가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밝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나라를 한국어의 나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다 한국어의 나라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 땅, 일본 나라현의 나라 땅. 참으로 우리는 그 터전이 고대 백제인들의 터전이라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경이 금년에 천도 1300년인데 나라에 가면 또 어떤 곳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동대사, 일본말로는 도다이지라고 합니다. 동대사라고 하는 큰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이시죠? 이 조그맣게 보이죠? 얼마나 이 건물이 큰 겁니까? 일본의 그 사찰 건축으로서는
이것이 세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이 이렇게 큰데 이 안에는 비로자나 대불이라고 하는 16m가 넘는 큰 불상이 있습니다. 이 16m가 넘는 불상. 이 불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국마려 장관이 주조합니다. 국마려를 조불경, 그러니까 불상을 만드는 장관이라는 소리죠. 조불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대사의 고대 문헌, 동대사 요록에 그 기록이 나 있습니다. 해마다 7월에는 이 청소를 하는데 이 천정에다가 밧줄을 쭉 묶고 자리를 매달아서 250명이 매달려서 닦는 날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장관이죠. 그때는 일본 각지에서 그 많은 구경꾼들이 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그동안에 이 동대사도 불이 난 일도 있고 그러한 전쟁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부분은 다시 주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그 원형 자체는 국마려가 만든 겁니다. 국마려. 그러니까 이분을 국마려 또는 국공마려라고 합니다. 국공마려, 국공마려. 이와 같은 우리는 문헌에 고증을 통해서 고대 백제인들이 일본의 불교를 전하면서 또한 저런 훌륭한 터전을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 쪽에서 전철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전철 급행전철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급행전철의 경우는 요금이 일반 전철하고 똑같습니다. 급행전철을 오사카에서 타고 가시면 한 1시간 정도입니다. 오사카에서 날아가는 전철들이 있습니다. JR 전철이 있고 또 긴테스라고 해서 근철 전철, 그 사철입니다만 두 전철이 가는데 특히 JR 전철을 가셔야 저 나라 동대사 하는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약 10분 걸어가면 있습니다. 물론 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저 나라에 가시면 꼭 저걸 한번 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 땅 동대사를 만들게 된 발자취는 더욱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동대사를 만들게 된 동기는 처음에 행기라고 하는 백제인 스님이 있습니다. 행기. 이 행기라는 스님은 행기는 일본 최초의 대승정입니다. 대승정. 이 행기는 일본말로 교옥기라고 하는데 일본엔 논문이 수백 편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이 행기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한번 또 강의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 행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교옥기. 이분은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했고 일본 왕실에서 이분이 동대사를 짓던 당시에 성무천왕이라는 분이 성무 동대사를 완성하게 될 때 행기 앞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중이 됩니다. 그리고 따님을 왕위를 계승시킵니다. 그만큼 대단한 훌륭한 백제인 큰 스님입니다. 이분이 백제인이 되는 건 일본의 여러 문헌에, 고대 문헌에 기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교옥기. 그리고 양변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양변. 물론 백제인입니다. 료행이라고, 료뱅, 양변. 이분도 백제인인데 이분은 출신이 일본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죠. 금강의 백제인 지역을 말씀드렸죠. 천지천왕이 이리로 왕도를 옮긴 고장. 이 고장에 태어난 분입니다. 역시 백제인이 되는 건 일본 문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변. 6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양변 스님이 지금의 동대사에 있는 곳에 춘일산이라고 해서 춘일산.
가승하 야마라고 그러는데 백제인 사당이 있습니다. 춘일신사라고 하는 큰 사당이 있는데 그 터전에서 이 양변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암자를 만들고 암자에서 불도를 닦습니다. 그 무렵에 심상이라고 하는 학승이 신라에서 건너옵니다. 심상. 심상 학승인데 학승. 이분은 워낙 그 불경에 해박한 그러한 그 학자였습니다. 의상대사의 제자였다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심상이 건너와서 그 무렵에 대한사라고 하는 사찰에 와서 있습니다. 대한사. 이 대한사에 있을 때 양변이 이분의 불경에 대한 그 학문을 펼쳐달라고 하면서 양변이 자기의 암자로 모셔옵니다. 암자에 모셔다가 암자에서 강서를 시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강서를 시켜요. 심상 학승 모셔다 강서를 시켜요. 그래서 이분의 불경에 대한 그 학문이 많은 일본 선주민과 그곳에 사는 백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때 이제 성무천왕이 훌륭한 그러면 사찰을 하나 지어달라고 행기 스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행기 스님이 비로소 이제 그 큰 사찰을 동대사를 짓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기와 양병과 심상 이 세 분은 동대사 요약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보면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이런 고승들이 한반도 출신 물론 행기라든지 양변은 일본에 태어난 분이고 이분은 신라에서 건너온 분입니다만 이와 같이 고대 한국인들에 의해서 저 훌륭한 사찰이 세워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사찰이 생김으로써 일본에서는 불교가 더욱 크게 번창하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행기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양변 스님인데 양변 스님은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백제인들의 서전 오우미 금강 지역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백제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늘에다가 이 어린 아기를 나무꾼에다 눕혀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을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독수리가 채워갔답니다. 그 독수리가 채워다가 이 춘일산 그 기슭에 그 당시에 백제인 스님이 또 한 분 와서 수도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보내주어서 거기서 승려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그런 이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 터전을 닦고 행기 스님을 모셔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심상대덕과 함께 동대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음에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건 동대사 대불전 앞에 있는 등입니다. 대불전 앞에 있는 등이고 또 넘겨보십시오. 이건 대불전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문입니다. 중간문입니다. 여기 이월당이라고 있는데 이월당 가는 길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이월당 터전이 심상대덕 신라 학승이 강설을 하던 그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 바로 이 옆으로 가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대사라는 것이 그래서 확실한 연대는 안 나옵니다만 749년에
저 대불이 주저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나오고 있고 751년경에서 52년 요 무렵에 동대사가 개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그 나라터전을 통해서 고대 백제인들의 그 눈부신 발자취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신라인 학승도 등장하게 되고 또 저 건물은 물론 몇 번 불이 나서 다시 지은 겁니다만 저 원형은 건축한 사람이 신라 계통의 건축가라는 그러한 그 연구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터전은 우리가 고대 한국과 아주 그 여러모로 아주 그 의미가 깊은 그러한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나라 땅에 저 동대사에 가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인쇄된 책자 이런 데는 행기 스님이고 양변 스님이고 심상대덕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인쇄된 책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동대사의 그 고대 문헌에만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기에는 보면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국어 쓰시는 분들 보니까 물론 제일동포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관광객으로 나라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행기 스님과 양변 스님 그리고 심상대덕 이러한 그 한국계의 고승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사찰이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르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동대사에 가시게 된다면 저러한 바치 때문에 저러한 그 바탕을 아시니까 이제는 가슴이 뿌듯하실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터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눈부신 그러한 그 일본의 불교 발전을 이루었는지 또한 이곳을 통해서 고대 백제인들이 여러 가지 정사를 치르면서 참으로 훌륭한 이러한 그 터전을 닦았다는 거. 일본 왕실이 백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심상대덕에 대해서 신라 학승 심상대덕에 대해서 일본의 여러 고대 문헌에는 이분의 그 양력이 담긴 그러한 연구론도 있고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라 스님인데 일본의 그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규슈대학에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다무라인조라는 사람은 전천 원징 이 전천 원징 교수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아주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전천 원징이 일본의 승려라고 아주 이렇게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보면은 이거 책은 고대 조선과 일본 불교라는 책인데 한국 불교가 일본에 포개되고 한 훌륭한 발자취를 쓰면서 이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의 역사 왜곡 그것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다 그 신라 백제 특히 백제 불교가 건너와서 일본에 불교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것을 밝히면서도 이 다무라인조와 같은 이러한 학자는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오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뭐 일본에서 서점에서 많이 파는 이건 강담사 학술 문고라는 문고인데 이러한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면 심상대덕은 저거 일본 승희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상당히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대사를 통해서 고대 백제 불교가 538년에 건너갔고 그 후 649년에 저 대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기. 그러니까 약 100여 년 동안에 일본에 뿌리 박힌 우리의 불교가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동대사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재미있는 발자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나라라는 지역에서 고대 한국인들이 이루은 여러 가지 그러한 발자취들을 잘 살피면서 공부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나라 땅을 이룬 왕조를 만든 당시의 인물은 백제 계열의 원명천하입니다. 겐메이라고 하는 천하, 백제. 겐메이라는 천황입니다. 이분이 누구의 따님이냐 하면요. 천지천왕의 따님입니다. 천지천왕은 누굽니까? 백제가 망했을 때 2만 7천의 군사를 백제에 보낸 왕입니다. 그 따님입니다. 따님이 이 나라경을 만들었습니다. 나라 땅. 평성이라고 아까 썼었죠? 평성경, 나라경. 이분이 누구라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명. 좀에. 서명천왕의 이분은 아드님입니다. 서명천왕의 아들, 천지천왕. 근데 서명은 누굽니까? 백제궁을 짓고 살았던 분이죠. 백제궁. 이 서명은 또 누굽니까? 민달, 비다스. 민달 천왕의 손자라고 했죠. 백제 대정궁을 지었다는 분이죠. 백제 대정궁. 그리고 이분은 신찬성시록에서 백제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다 박사가 틀림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맥락이 있습니다. 손자이죠. 아들입니다. 이건 따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자취 속에서 나라 터전이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백제인 왕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는 또 서양 학자도 독일의 그 동방문학자가 한 분 계셨었는데 1929년에 이분이 낸 The History of Korean Art라고 해서 한국 역사 예술 이러한 그 서적을 통해서 나라 자체가 한국어이다. 나라가 한국어라는 말을 독일어로 이분이 쓴 책이 일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온 걸 보면 나라 itself is a Korean word. 나라라는 말은 한국어라는 걸 벌써 1929년에 독일의 학자 에카르트 안드레아스 이러한 분이 에카르트 안드레아스 이러한 분이 밝힌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는 성씨가 있습니다. 나라씨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성명 그 연구소를 보면 수천 명이 있는데 제가 일본의 그 나라현의 그 지사를 작년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현에 근무하는 여자 과장이 계신데 그분이 나라씨입니다. 물론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 근데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나라씨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이의 시대에 박해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라씨들이 그 나라 땅에 살다가 전부 풍지박산으로 전국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그 교수한테서 들었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본엔 나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나라라는 것이 붙은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나라오카시다, 무슨 나라사도시, 나라베시, 나라하라시, 나라하시시 뭐 이런 등등 나라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엔 또 백제시들도 있어. 백제시. 예. 지난해 그 규슈에 있는 제 일본인 학자가 저에게 그 자기가 규슈 후쿠오카라는 데로 이사를 가서 요즘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백제시들이 이렇게 많더라 하면서 나보고 거기로 오면 자기가 백제시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시도 있고 백제시도 있고 일본의 그 성시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본 역사에서 연대가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기 600년대 이후가 되면 좀 정확해지지만 그 이전은요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그 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60갑자를 두 배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120년을 올린 경우도 있고 240년 올린 경우 600년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20년에 일본서기가 나오고 712년에 고사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 이전의 역사에다가 그 일본의 그 군국주의 하에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600년이 된 나라다. 기원 6600년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와 같이 조작한 배경에는 일본이 한국의 역사보다도 600년이나 앞서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그동안 규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5세기라고 하는 게 6세기인 경우도 있고 이런 문헌이 없기 때문에 6세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세기가 7세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서는 초대 신무라는 사람이 원래 신무. 뭐 하자면 최초의 일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신무로부터 제9대 개화란 천황이 있는데 가이카라고 합니다. 초대 9대까지는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하고 일본 학자들이 이미 일제하부터 많은 논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서기 같은 거 보시면 신무로부터 시작해서 쭉 9대까지 이제 각 왕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초대부터 9대까지는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왕들의 시대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행적이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 학자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많은 걸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가 일본에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숭신이라는 사람이 숭신. 그리고 11대가 추인. 근데 이 숭신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도 그렇고 이 사람이 가야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내가 예전에 연구하는 데는 해보니까 신라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라. 근데 수인잉이라고 해서 수인 때 누가 오냐면 신라로부터 천일창 왕자가 건너옵니다. 그 일본 역사책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나 고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터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단군의 그 신단, 희모록이라고 하는 걸 모셔놓고 숭신으로 하여금 천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발자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되겠고, 이러면서 이 뒤로 오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응신의 시대에 백제 곤지 왕자, 이 사람의 시대가 그래서 5세기 내지 6세기 이런 시대인데, 이것은 연대를 정확히 찝지 못하지만 문헌에 의해서 연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대를 확실히 찝지 못합니다만 5세기에서 6세기 후반까지를 이 응신, 백제 곤지 왕자의 시대로 보면 아마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사기에 기본을 둔 연구를 해야지. 일본의 역사 왜곡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제의 그 무용왕에 대한 역사 왜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좀 자세히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본 역사에선 이렇게 큰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칠지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칠지도라는 거야말로 또 우리가 백제를 바탕으로 하는 훌륭한 그 우리의 그 문화의 발자취를 살피게 합니다. 이것은 칠지도는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고, 근처 고왕이 일본에 있는 외왕에게 하사한 거예요. 이건 150년 된 그림입니다. 이 칠지도의 실물 크기입니다. 그 일본 나라현 천리시라는 데 가면은 이 석상신궁이라고 있습니다. 이 칠지도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토막이 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글자들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앞뒤면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한번 돌려가면서 좀 보시죠. 네. 그리고 칠지도도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아주 다반사로 한 겁니다. 백제 왕이 갖다 바쳤다 하는 것이 일본 서기에 잘못된 기록이죠. 백제 왕이 갖다 바칠 리는 없죠. 우에다 마사키 박사가 규명한 그 논문들에 의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준 것이다. 근데 우에다 박사의 그 연구론도 3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우에다 박사가 쓰신 논문인데, 백제에서 헌상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백제의 후왕이, 식민지 왕이 일본에 있었고 그 후왕에게 오히려 하사한 거다. 우에다 박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논문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책에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칠지도야말로 백제 왕이 식민지 왕인 일본의 후왕에게 보내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백제 이 칼에 새겨진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칼의 앞면을 크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만, 이건 뒷면입니다만, 여기에 그 기록들을 보면요, 한자어로 이제 물론 되어 있죠.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정향조 백년강 칠지도 백병의 공공 누구누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앞면에 글씨고 한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화면으로는 좀 어렵겠고, 제가 그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만, 태화 4년, 서기 369년입니다. 음력 5월 16일 병원날 대낮에 무수히 거듭 담금질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어 놓으라. 모든 군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후왕에게 보내주노라. 그리고 누구누구 자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 칼에 이렇게 파버린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 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에다 마사키 그 박사가 옛날에 그 쓰셨을 때 일부러 이걸 파버린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석상신궁에서 그 궁사로 왔던 사람이 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사한 것이 아니고 백제왕이 외왕이가 하사한 거다 하는 거 이걸 밝혔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에다 박사 때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기수 와서 과자상자를 내밀었다는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게 그 앞면에는 이제 그 파버린 그 자국이 있고 뒷면에는 선대 이래로 아직 볼 수 없었던 이 칼을 백제왕 및 귀수세자는 성스러운 말씀으로 외왕을 위해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후세에까지 잘 전해서 보존토록 하라. 이와 같은 그 것이 이 칼의 뒷면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칠지도에 대한 것을 서로 말씀 들으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일본의 왕을 백제 식민지 왕으로 삼았던 발자취를 살필 수 있죠. 저 칼의 금성문이 금상감, 황금으로 상감된 글씨들입니다. 글씨를 새겨가지고 금칠을 했던 건데 어쨌든 이 칼을 처음에 그 발견한 사람이 또 네 글자를 파버렸다는 거 이거 우에다 박사가 지적해서 참으로 저는 그 당시에 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또한 그 괘씸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왔던 궁사라는 사람은 스가 마사토모라는 사람인데 스가 마사토모 이 사람이 역사 왜곡을 또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 일본서도 역시 또 이 칠지도에 관한 연호에 관한 그 역사 왜곡들을 철저히 했는데 태화 4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태화를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이 태화 4년이 369년인데 여기서 간지를 120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또는 또 120년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막 그 중국 역사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래서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칼에 새겨진 글자들이 있는 한은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에다 박사 같은 분이 정말 철저하게 일본 속의 칠지도에 관한 연구를 했고 이분도 3번이나 칠지도를 가서 만져본 분입니다. 칠지도를 만져보지 않고 연구할 수는 없죠. 우에다 박사가 그러한 걸 했기 때문에 그 참 압박을 받았는데 참 이분이 오래오래 좀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석상신궁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칠지도가 모셔져 있던 이게 창고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들어가는 문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 신궁의 그 궁터인데 저기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문화재들이 또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터전이죠. 여기서 이제 백제의 칠지도도 이 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69년이면 언제 얘기입니까? 14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건 거기서 파온 데서 나온 방패입니다. 철로 된 석상신궁 터에서 칠지도 캘 때 발굴할 때 나온 겁니다. 사진들이 더 안 나옵니까? 이것도 경내에 있는 신전의 일부이고 또 올려보시죠. 이것은 이제 다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금성문으로서
백제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스다 하치만 신사라는 겁니다. 이곳은 오사카 공항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스다 하치만 신사라고 하는 사당입니다. 바로 저곳에 무엇이 있냐면 칠지도 대신 여기에는 인물 화상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백제 왕이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동생 왕에게 보내준 그러한 그 청동 거울입니다. 바로 이게 실물입니다. 저도 이 실물을 만져보기도 했고 여기 궁사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이 거울에 돌아가면서 글씨들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 경내에 있는 모형입니다. 모형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저기에 쓰여 있는 글씨들은 이제 역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계민년 8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민년 8월. 서기 503년 8월 7일 대왕은 여기서 백제 무령왕을 말합니다. 대왕 시대의 게이타이 천황, 외나라의 그 오호도라고 하는 그 백제 계열의 왕이 게이타이였습니다. 게이타이 천황 때의 무령왕, 이거 사마라고 하는데 무령왕을 사마. 이 무령왕이께서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며 개중비직과 예인, 금두리 등 2명이 최고급 구리새 200칸으로 이 거울을 만들어 놓으라. 자세한 건 뭐 이 책에 제가 일본 서기 백제 구사라에 자세하게 원문이랑 다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게이타이라는 천황이 무령왕의 친동생입니다. 무령왕 일본에 있을 때 무령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동송왕의 아들입니다. 동송왕. 무령왕 그리고 성왕. 26대, 25대, 24대. 동송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곤지왕자입니다. 곤지왕자. 곤지왕자가 누구냐 하면 응신천왕입니다. 이 사람. 일본 학자가 쓴 걸 여러분에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응신천왕. 응신천왕의 곤지왕자입니다. 곤지왕자가 일본에서 나온 아들이 동송왕입니다. 그 동송왕의 아들이 무령왕인데 무령왕의 동생이 게이타이 천황입니다. 게이타 천황. 게이타 천황. 바로 이 인물 화상경은 무령왕이 이걸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게이타 천황 동생에게 보내준 겁니다. 오래 잘 살라는 그런 뜻이죠. 서기 503년 8월 9일 대왕 시대, 무령왕 시대인데 게이타이 천황이 오시사카 공에 있을 때 무령왕께서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며 개중비직과 예인, 금두리 등 2명이 최고급 구리새 200칸으로 이 거울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 그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또 철저히 한 것이 바로 이
무령왕을 갖다가 카카라 섬에서 뭐 낳았다고 하는 그 상당히 그 잘못된 걸 하고 있습니다. 곤지 왕자를 게로왕의 동생으로 일본서기에 만들고 있는데 삼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곤지 왕자는 게로왕의 아드님입니다. 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줄여놓고 이 무령왕을 갖다가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큰 것들이 뭐 10여 가지가 되고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역사 왜곡 하나가 바로 무령왕에 관한 건데 이 인물화상경에 의해서 무령왕의 휘가 사마라는 게 아까 썼습니다만 사마라는 게 밝혀졌고 이것이 확인된 건 지난 1971년 7월 8일 날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그 무령왕의 그 묘에서 나온 능에서 나온 그 기록에 의해서 거기도 사마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무령왕이 어떻게 태어나고 승하하신 발자취들이 이제 기록을 확인했고 그 무령왕릉이 발굴됨으로써 일본 역사학회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백제가 그때 철저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1971년 이후에 일본의 바로 된 역사학자들이 백제에 대한 걸 가장 많이 이제 그 무령왕릉의 그 여러 가지 그 나온 그 속에 칼이라든지 화두대도죠. 여러 가지 그 유물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그러한 그 고대의 금속문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써 입증이 됩니다. 종이는 매우 귀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돌이라든지 저러한 그 칠지도라든지 또는 인물 화상경 이러한 데 이제 새겨진 그러한 글씨들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발자취를 잘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다음 좀 넘겨보시죠. 이분이 바로 궁사님입니다. 이분이 궁사님이고 이게 그 인물 화상경입니다.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궁사님은 503년에 백제에서 보내온 거에 맞다고 자기 입으로 이날 말했습니다. 그 503년. 근데 일본선 연대를 저적해가지고 자기네가 여러 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왜곡을 합니다. 여기 뭐 학자들이랑 뭐 시인들도 저와 함께 답사할 때 갔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림 또 넘겨보시죠. 이것은 그 인물화상경에 있는 그 수다 하치만 신사의 자그마한 사당입니다. 여기에 모시고 있는 분은 역시 응신천왕입니다. 하치만사 또는 하치만 신사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곤지왕을 모신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치만이라는 건 곤지왕자의 신위의 이름입니다. 하치만신. 하치만신. 8번 신. 대단한 겁니다. 이 곤지왕자. 이건 뭐 홍법대사라는 분이고. 넘겨보시죠. 이게 수다하지만 신사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리 들어가죠. 어쨌든 그 저러한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 속에 있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많이 그 답사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위치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 지역들 동대사는
나라역이라고 해서 나라역. 역시 오사카에서 가는 게 가깝습니다. 물론 교토 쪽에서 갈 수 있습니다. 나라. 그 나라역에 가면 됩니다. JR 나라역. 예. 동대사. 그리고 실지도가 있는 석상신궁은 역시 이 철도로 가는데 교토 쪽에서 오다가 천리시 나라현 천리시의 천리역에서 내립니다. 천리역. 실지도가 있는. 이건 실물을 구경 못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딴소리들을 하는데 여기 궁사가 실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그 레플리카라고 해서 똑같게 만든 것도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일본의 그 좀 잘못된 학자들은 이게 도쿄 박물관에 가 있다고 하는 그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궁사가 자기네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밝혔고 그러니까 나라 땅 천리역 그래서 여기 가려면 이 석상신궁은 택시를 타야 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게 없습니다. 택시를 좀 타고 한 15분 타고 가야 합니다. 이건 뭐 전철로 기차로 가면 되니까 동대사. 그 나라라는 지역이 일본의 그 교토에서 저 내려가서 여기 나라입니다. 오사카 쪽에서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이게 오사카 쪽입니다. 그게 나라 지역. 이 나라 지역도 이 나라현이라는 터전이 경기도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다 있는데 이를테면은 법융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현 그건 이카루가라고 해서 이카루가 땅에 있는데 또 법융사 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라현 거기서 내려야 하고 인물화산경이 있는 곳 인물화산경이 있는 고장은 그냥은 못 가십니다. 이것은 버스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길 가려면 택시를 탄다면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가시기 힘듭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셔야 하니까 가시기가 참 힘든 곳이고 그 대신 이제 가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뜻 있는 터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서기 710년에 이 백제계열의 겐메이 여왕이 만든 겁니다. 나라경을 평성경이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만 710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1300년 전 일이죠. 네, 이러한 그러니까 민달천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민달천왕의 아버지가 바로 그 응신천왕입니다. 응신천왕, 곤지왕자.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이때부터는 백제 계열의 왕들이 일본을 지배한 겁니다. 그 일본의 그 여러 가지 군성문이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나라 지역에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러한 그 백제 문화재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사당, 사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땅은 정말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이 나쁘게 해석할진 몰라도 사실은 고대 그 한국인들이 개척한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일본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리려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좀 힘든 면이 있을 압니다만, 제가 그 자세한 건 제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